지금 미국에서는 전례 없는 전력난에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 AI 하면 아직도 반도체만 떠오르나요? 현재 미국에서 반도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전기가 부족한 건데 AI는 결국 전기를 먹고 움직이죠. 데이터 센터도 전기로 돌아가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전기로 움직입니다. 앞으로 AI 산업이 커질수록 가장 먼저 부족해지는 것도 역시 전기인데요. 오늘은 왜 AI 다음이 원전인지, 그리고 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에너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목매고 있는지, 정확한 국내 수혜 기업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SMR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AI가 아무리 좋아도 전기가 없으면 돌아갈까요? 자,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우리와 함께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서는 전기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결국 전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성능이 좋은 반도체라고 할지언정 결국 소용이 없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경쟁이 아니라 전력 확보 경쟁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SMR이란 말이 계속 떠오를까요? 기존의 대형 원전인 아파트를 처음 짓는 것과 같아요. 설계를 하고 허가를 받고 공사까지 하면 10년 이상 가까이 걸립니다. 하지만 SMR은 달라요.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레고처럼 조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건설이 빠르고 비용도 줄일 수가 있죠. AI 시대에는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중요한 건 안정성이죠. 자, 기존의 대형 원전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지어야 했다면 SMR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동안에 이 전력망을 해결했을까요? 이 원전을 미국은 혼자서 다 지을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미국은 1970년도에 탈원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이렇게 더웠을 때 트럼프 정부에서는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탈원전을 선언을 했던 미국이 50년이 지난 이후에 원전을 새롭게 짓겠다 하면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원전을 잘 짓는 나라들과 손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미 전 세계 글로벌 빅테크들은 전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전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 지금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국내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미 대형 원전을 성공적으로 시공한 경험이 있고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원전을 확대할수록 미국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의 역할까지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기업 가운데 이 흐름을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곳이 있는데요. 이미 해외 원전을 성공적으로 시공한 경험이 있고 또 미국 원전 기업과 협력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AI 시대 최대 수혜가 될 SMR 프로젝트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기업 지금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다라고 하실 텐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정작 내 계좌는 계속 흔들리고 있죠. 자,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제가 데이터를 하나 찾아봤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때 코스피에서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한 횟수는 1년 동안 총 26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요, 아직 연말도 아닌데 벌써 35번 넘게 이렇게 사이드카가 울리게 되었는데요. 자,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최근에 집계에서도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사이드카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시장이 이상한 게 아니라 시장의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요. 자, 그래서 예전처럼 좋은 기업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는 시대는 끝났어요. 자, 이제는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력이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는지 그 흐름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어렵게 이 어려운 장에서도 실제로 단기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급등주 검색 기준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입하거나 회원 가입하거나 유료 이런 것들 전혀 아니에요. 자, 보시면 제가 구독자 감사 이벤트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매매하고 활동하고 있는 AI 급등주 검색기를 우리 구독자님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8월 무료 이벤트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구독자분들, 신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전부 다 무료로 100% 무료로 발송해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지난 7월 달에 최대 수익률을 보면 자, 이렇게 상한가 종목 삼성전기가 나왔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20%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모두 다 당일에 나온 단타 수익률이에요. 포착 가격 대비해서 단 하루 만에 나온 상승분이라는 건데 검색기 옆에는 제가 특장점을 기재해 줬습니다. 적중률 90%인데 아니 그러면 100% 아니냐 이렇게 또 질문하신 분들 간혹 계세요. 여러분, 시장에는 100% 정확한 적중률은 절대로 없어요. 자, 90%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매도만 당일에만 잘 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매일매일 쏟아지는 이 종목들 중에서 제가 세팅해 놓은 로직에만 상위 1% 후보들로만 필터링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장 초반부터 급등주, 갭, 삼승주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풋등주를 찾기에 최적화가 된 AI로 데이터 검증을 실시간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상승 여력을 다각도로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는 키움 증권뿐만이 아니라 미래에셋 증권, 뭐 대신증권 할 거 없이 모든 증권사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PC나 휴대폰으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해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영상으로 보는 추천주도 좋지만 나 혼자서 매매를 해서 실력도 늘려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이 검색기를 활용해서 가장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딱 6개의 종목 내에서만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급등 확률은 90%가 넘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욕심내지 마시고요. 칼같이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이 검색기를 도대체 어디서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이 유튜브 정책상 제가 따로 검색기 파일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댓글창을 눌러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이렇게 구글 설명 링크를 달아놨어요. 이 설문지 클릭해 주시면 제시카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창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중복도 가능하니까 뭐 히든 종목 받기, 자료집 받기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스크롤 내리시면 여러분들의 성함 정확하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보낼 이 검색기 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시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연락처를 좀 잘못 적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기제 방지로 한 간 더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이 종목명 정확히 남겨주시고요.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모든 등록은 완벽하게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검색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미국 원전 르네상스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국내 기업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을 그냥 건설주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데 이 기업의 원전 가치를 제대로 보기가 어렵죠. 자, 지금까지 현대건설은 이미 국내 주요 원전 건설에 참여를 했고 해외에서는 UAE, 바카라 원전 시공까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원전을 실제로 지어본 레퍼런스를 가진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입니다. 홀텍은 기존의 원전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SMR까지 확장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폐쇄 원전 부지와 기존의 원전 인프라를 다시 활용을 하게 되면서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전력을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원전 부지를 다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미 송전망이 깔려있고 원전 관련 인프라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지역에서 처음부터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홀텍 같은 경우는 SMR, 300을 중심으로 북미 원전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현대건설은 이 과정에서 홀텍과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대건설이 단순 기자재 업체가 아니라 실제 시공부터
EPC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전 사업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또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보셔야 돼요. 원전 건설이 늘어나면 기자재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EPC와 시공 경험을 가진 건설사를 함께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자,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 원전 모멘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대형 원전 시공 레퍼런스와 홀텍과 연결된 SMR 사업, 그리고 미국 원전, 르네상스 확대 시 추가 수주 가능성 때문에 이 기존 주택 사업 중심의 건설사 이미지에서 해외 원전과 고부가 프로젝트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자, 결국 현대건설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죠.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이 해외 원전 사업에서 실제 본 계약과 수주가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원전을 짓는 회사만 돈을 벌까요? 여기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은 수조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예요. 수많은 협력사가 참여를 하고 공사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이러한 프로젝트를 누군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일정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비용이 생각처럼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계 변경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시공사와 발주처 사이에 문제가 없는지 이걸 전부 관리하는 영역이 바로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인데요. 쉽게 말하면 현대건설이 직접 현장에서 원전을 짓는 역할을 한다면 PM 회사는 전체 프로젝트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지휘를 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한미글로벌입니다. 자, 한미글로벌은 국내 대표 기업 건설사 관리 PM 전문 기업인데요. 일반적인 건설사처럼 직접 건물을 짓는 회사와 사업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자, 발주자 대신해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 일정과 비용 그리고 품질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한미글로벌이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전인데요. 이미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서 PM 관련 경험을 확보를 하고 있고 원전 사업 확대를 위해 전문 인력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미글로벌의 현대건설과 함께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과 유럽, 중동 등에서 원전 프로젝트가 증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이 원자재만 필요한 게 아니죠. 시공사가 필요하고 기자재 업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전체 관리하는 이 PM 기업까지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원전 발주 그러면 시공은 바로 현대건설이 하고요. 반대로 PM 관리는 바로 한미글로벌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일반 건설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만큼 한미글로벌이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서 레퍼런스를 계속 확보를 한다면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의 또 다른 밸류체인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원전업계 경험을 가진 인력을 보강을 하면서 관련 사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는 한 가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죠. 자, 한미글로벌이 원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과 향후 대규모 수주가 확정이 됐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PM 계약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핵심만 정리해 드린다면 현재 현대건설과 한미글로벌을 함께 말씀드린 이유는 두 회사의 역할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현대건설은 원전을 직접 짓는 시공하는 기업이고요. 한미글로벌은 초대형 프로젝트 관리하는 기업이에요. 원전 르네상스가 정말 본격화가 되면 밸류 체인의 전체가 커집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수요 역시 쉽게 사라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원전 사이클을 단순한 테마로 보기보다는 AI 산업이 만들어낸 새로운 전력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AI가 커지면서 엔비디아를 봤다면 그 다음에는 데이터 센터를 봤죠. 자, 이제는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력이 필요해질수록 원전과 SMR이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제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현대건설 그리고 초대형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한미글로벌 이 두 기업의 향후 계약과 실적 계약 전부 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